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공원에 시원한 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서비스를 팔아라 김근종 건양대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 더위를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수빈 강사도 건강하게 이겨낼게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라.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더라도 앞집에는 고객이 많지 않은데 이 집만 이렇게 고객이 많은 이유가 뭐요? 라고 묻자 카운터에 서 있던 주인이 고객님, 저 앞집에서는 음식을 팔고 있지만 저희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는 그 물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내 물건을 고르러 오신 것으로, 그리고 고객님이 이 매장을 즐기러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 고객님이 저희 가게를 더 찾게 되고 저희 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정으로 옷가게에 갔을 때 그 고객이 옷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님을 사랑하고 그 고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객님에게 가장 이쁜 옷을 선택해 드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그 고객은 단골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고객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서비스, 이것이 바른 서비스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팔더라도 한쪽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음식점은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용해 점수가 누적되며 오늘은 누적 점수로 계산해도 됩니다 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앞집의 음식점과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지만 서비스에서는 전혀 다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남은행 서비스 교육을 할 때 중점으로 두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어떤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이 은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객님들이 오실 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오셔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공하는 것이 경남은행의 서비스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김근영 교수님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듯 음식점, 주유소, 서점, 항공사, 카드사, 영화관 등에서 한 가지 상품만 판매하면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남들과 똑같이 팔아서는 경쟁점을 능가할 수 없으며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주유소에서 안마기까지 준비해 놓다니 찜질방도 아닌데 끝내주는 서비스군. 고객이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쌍용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도 고객님 안마기가 있고 여러가지 한의원에 가도 고객님 안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주유하는 동안 피곤한 고객을 위해 무료 기계 안마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 보았다. 고객을 배려하는 이 주유소야말로 단골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고객을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뭔가 보여줘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주유소 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생각해보라.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나 가스를 넣으면 그만이지 별것 있는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불황이다 보니 고객은 주머니를 아끼고 뭔가 주는 것 없나 두리번거린다. 상품과 함께 서비스도 판매해야 한다. 세탁소에서도 우두커니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마사지 기구를 준비해 놓고 영업을 해보라. 이발소도 마찬가지다. 앞사람이 머리를 자를 때 신문이나 읽고 거울만 바라보면서 차례를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돈 좀 투자해서 발 마사지기를 한 대 준비하라. 미용실에 갔는데도 발 마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얼굴 마사지를 하러 갔을 때도 발 마사지는 있었거든요. 쑥뜸 마사지기,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너무 상쾌한 마사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짜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단돈 100원이나 500원을 넣고 10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굳이 뭐 100원이나 500원을 고객님에게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고객님이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발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머리 좀 잘 깎는다는 이발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북적거려서 신경질이 날 정도이다. 파마를 할 경우에는 3-4시간이 걸리고 이발을 할 경우에도 한 1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고객님들에게 마사지기를 하나 준비해서 고객님의 피로를 풀어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 기발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이다. 볶음 판매소에서 사야만 복권이 당첨되라는 법은 없다. 갈비집, 해장국집, 빈대떡집, 삼겹살집에서도 와 대박났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일정 매상을 올려준 고객에게 로또 복권을 한 장 선사하라. 그 복권을 받은 고객은 무척 좋아할 것이다. 정말 조그만 노력이 고객님들에게 정말 미소를 짓게 하네요. 저절로 입꼬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고객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에서도 자신의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제주도 여행 티켓을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책 속에 한금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금알.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물컹물컹한 천도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려나 이래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고객님들한테 딱딱한 복숭아 맛있는 게 나오면은 제가 고객님들 댁에 택배로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면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고객님들도 뭐 블루베리 즙을 짜가지고 한 통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미자 즙도 한 통 주시기도 하고 또 블루베리 생으로 길렀다면서 이렇게 또 한 박스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굳이 뭐 제가 보내드렸다고 보내줄 필요는 없는데 고객님들은 또 가만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심전심이고 마음이 착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누어 드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과일이 나오면 항상 고객님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깝거든요. 고객님들도 이 맛있는 맛을 같이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그냥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저도 기분도 너무 좋고 또 고객님들 맛있는 거 드시니까 또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패키지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 이 행사에 가보면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단지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목적지까지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비행기냐 자동차냐, 얼마나 빨리 저렴하게 가느냐에 중요하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를 구경 갈 것인지, 음식은 어디에서 먹고, 잠은 어느 호텔에서 자고, 선물은 어디에서 구입하고, 가이드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 상품이라고 한다. 고객은 비행기만 타고 간다고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묶여져 있는 상품이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따져보고 저렴한 가격의 실속 있는 해외여행 상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영업을 잘 하려면 이런 패키지 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패키지 상품 중에서도 인센티브라고 하여 공짜로 제공해주는 상품도 많다. 고객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어디가 싸고 공짜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조사한다. 그런 매장의 접속 건수가 폭주하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서비스는 묶어서 덤뻑 줘야 한다. 공짜라면 더욱 좋다. 그렇다고 세상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곧바로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유명한 온라인 대형 업체인 아마존닷컴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서적을 판매하다가 음반, 비디오, 카드까지 판매하더니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 비즈니스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이제 책장사가 책만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약장사가 약만 파는 시대도 점차 사라진다.
책도 구입하고 라면이나 김밥도 사 먹고 문구도 구입하고 옷도 사 입는 등 이 모든 것이 한 상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구입한 품목이 각각 적립되기도 하고 상점의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돈을 돌려주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어설픈 서비스로 영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앵무새 흉내만 내서는 고객 서비스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무언가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나 고민해보라. 우리 집은 이발소인데 뭐를 묶으라는 거야? 라고 짜증내지 말고 안마기계 업계에 당장 연락해서 서로 제휴의 물건도 팔고 공짜로 이익도 챙겨주고 머리도 잘라주라. 그러면 정말 끝내주는 이발소야. 서비스만큼은 어떤 기업도 따라갈 수 없다니까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고객이 줄을 서서 공간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듯 서비스 잘한다고 소문나면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매장에서 고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휴업체에서도 상품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수빈 강사는 한창 캐디 양성학교 학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골프 용품과 제휴해서 고객들에게 그리고 캐디들에게, 캐디도 골프를 칠 줄 알아야 진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골프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정말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굿샷,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굿샷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고객님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신다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캐디와 그리고 고객님과 골프샷과 제휴해서 언젠가는 파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향해서 돌진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